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카리니 스리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카리니 스리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거 기억하십니까? 시청자분 중에서 오후 10시 3분님께서 페모텔 이야기 한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랑 거의 흡사한 장소를 아마 겪으셨던 그분이 한번 나타나셨었는데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카리니 스리니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귀종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지만 카리니 네네. 스리니님도 정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런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난번에 10시 3분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그 장소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그때 활동했던 인원들이 동시에 다 겪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오후 10시 3분님이 겪은 거 그리고 카리니 스리님이 겪은 거 이게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게 네. 인증이 돼버리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분을 모시고 거기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분께서도 그런 게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리니 스리님의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직업은 간단하게 밝혀도 되니까 직업은 군인이고요. 군 생활을 한 지는 지금 현재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은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고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포항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고요. 예전에 군 생활 하신 분들께서는 을지훈련이라고 알고 계시고 조금 신세대 분들께서는 UFG라고 알고 계시는 육해 공군이 합동으로 하는 훈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뭐 특수작전팀이라고 해서 적지의 목표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팀이고요. 그런 팀들은 통상적으로 훈련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수부대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데 이런 큰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는 저희가 통상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낙하산을 메고 강화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훈련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른 민간인들 밭에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에 떨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이동이랑 전술이동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해요. 이 행정이동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행군할 때 일렬 종대로 도로 따라서 쭉 그냥 뭐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행군만 하는 게 그런 게 행정이동이고 전술이동은 산 속에서 민간인들도 보지 못하게끔 숨어서 이동을 하거나 어떠한 임무를 하는 게 전술 행동인데 그런 민간인한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 때문에 전술 행동과 행정 행동을 섞어서 하거든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포항 비행장에서 저희 팀하고 다른 팀 한 개 팀, 두 개 팀이 해서 한 개 팀당 7명씩이에요. 잘 들어두셔야 돼요. 한 개 팀당 7명씩인데 14명이 비행기를 탑승하고 저희 지역에 저희 팀 7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다른 팀 7명이 낙하를 하게 되는데 그 낙하 장소가 칠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정확하게 지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칠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낙하 장소예요. 비행기 타고 강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되게 괜찮았었는데 강하를 시작해서 낙하산이 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부는 상층풍, 지상에서 부는 하층풍이 두 개가 반대로 돌면서 사람이 이렇게 꼬이는 형상이 되게 되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서 한쪽은 바람 따라가지고 가다가 밑에 내려와서는 반대쪽으로 확 밀려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는데 7명이 순서대로 낙하를 하고 제가 제일 마지막 강화자였는데 첫 번째 내려갔던 인원이 내려가면서 그 하층풍에 잘못 말려가지고 착륙을 하면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가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행히 착륙 지점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안전하게 다 착륙을 했고요. 이제 그 전술적으로 착륙을 한 이후에 행정적으로 낙하산을 모으고 저희가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인원들을 다 모아서 안전 유무라든가 확인을 하니까 그 인원이 발목이 좀 많이 부어서 훈련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전부 다 간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당장 훈련 참가하기는 어렵고 점심 먹으면서 의무 진료를 받고 나중에 이제 실제 훈련 시작할 때 그때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위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6명이 점심을 먹고 완전 무장 45km 되는 거 메고 행군을 시작을 해요.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여있기로 되어 있던 지점이 침투 대기 지점인데 그 침투 대기 지점까지 한 21km가 되는데 길잡이를 해야 되는 포인트맨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6명이 완전 무장을 메고 4시간 만에 거기까지 도착을 하거든요. 4시간 만에 21km를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하는데 그 목표 지역에 거의 다 가기 직전에 시간이 조금 빠듯했어요. 아무래도 네. 거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지난번에 다른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HID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뚫어가거든요. 목표 지역을 놓고 나침판을 놓고 도로든 강이든 산이든 가시덤불이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뚫고 가다가 보니까 목표 지역에 거의 다 왔는데 그 지역은 이미 뭐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안전에도 위해되고 전술적으로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조금 벗어난 곳에 산 아래쪽에서 위를 보니까 중턱에 약간 평지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어쩔 수 없다. 저기는 이미 안 되니까 부대에다가 보고를 하고 뚫어서 올라가자. 6명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으로 직선으로 거의 절벽 수준의 산을 직선으로 뚫어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보니까 차량 한 대 정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승용차 하나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막 바닥이 깨져 있는 거 보니까 아 예전에 여기 뭐 건물 지으려다가 말았나 보다 오. 이런 생각이 들고 막상 거기를 올라가서 주변 내구역을 확인을 하니까 나무들이 되게 많이 무성이 우거져 있지만 반대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콘크리트 도로와 그리고 올라왔던 길에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콘크리트 도로가 상태는 되게 안 좋은데 사람들이 왕래 안 한 지 오래된 느낌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우리가 무장이라든가 이런 걸 숨겨놓고 임무를 수행을 하면 후속 부대에서 와서 이 무장을 회수하고 뭔가 지원을 해주기에 조금 용이한 장소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까지 본대에다가 무전으로 좌표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 작은 장소지만 각자 모퉁이로 2명 1개조씩 해가지고 3개 팀이 이제 흩어져서 저녁이 될 때까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왜냐면 21km를 45km 무장을 메고 4시간 만에 주파하려고 하면 힘들지. 군대 갔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뛰는 수준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땀을 많이 흘린 상황도 있었고 탈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수분을 보충을 해야 돼서 거기다가 무장을 땅을 파서 은닉을 시키고 저녁은 이제 그때부터 전투식량을 먹거든요. 전투식량을 먹고 수통에 가져왔던 물 정도를 조금 취식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냥 쉬면 안 되잖아요. 전술적 행동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혹시 다른 대항군들이 있는가 아니면 훈련을 통제하는 통제관들이 있는가 거기에도 저희가 발각되면 안 되니까 나무 더미라든가 직당 같은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덮으면서 조금 휴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질 정도가 돼서 거의 한 9시 정도가 됐거든요. 9시 정도가 돼서 날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저희가 이제 모이지는 않고 무전으로만 개인 무전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무전으로 다 각자 이상유무 보고를 받았는데 발목 때문에 못했던 인원이 훈련에 참가를 한 거예요. 걔는 이제 똘비라고 할게요. 그 똘비는 임무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라서 제일 앞에서 움직이는 인원이고 나머지는 3명 나눠가지고 이렇게 2개 조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인원까지 이제 도착했으면 무전보고를 날렸을 건데 무전보고 안 날리고 있다가 이제 인원 이상 유무랑 얼마 뒤에 시작한다. 워치 스탑을 하자.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특수부대들 임무 시작하기 전에 시간 동시에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오, 멋있다. 오. 네. 그 이제 워치 스탑을 한다라고 딱 날리니까 걔도 이제 답변을 하길래 왔구나 생각하고 발목 괜찮냐라고 무전기라서 그런 건 못 물어보고 뭐 임무 수행 가능 여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워치 스탑을 하고 이제 밤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대략 1km고 산 속이에요. 나무도 되게 많이 우거져 있고 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그만한 콘크리트 도로,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콘크리트 도로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산 중반 지점에서 산 꼭대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산의 능선을 따라서 한 능선 넘고 그 다음 능선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악에서 한 1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3시간 정도를 잡아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산속에서 조용히 적들한테 안 들키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원이 먼저 이동을 시작을 하죠. 먼저 이동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월광이라고 해서 달빛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식별이 될 정도까지 위치만 두고 한 30m, 50m 정도까지 두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에는 무전으로만 교신을 하거든요. 무전으로만 교신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따라가도 되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교신이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5분마다 교신을 하거든요. 근데 교신이 안 된다 그러면 직전에 교신됐던 지점으로 다시 이동해서 교신을 하고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하거든요. 한 번 교신이 안 돼가지고 그 인원이 다시 백을 하고 저희도 뒤로 약간 물러난 상태에서 직전 교신이 됐던 지점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시작을 하죠.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원래 계획되어 있던 지점에서 이미 시작부터 조금 벗어나 있었잖아요. 공사장 때문에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무전 때문에 또 조금 더 틀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전술적으로 대응을 맞추고 그 인원을 먼저 보내고 이동을 하면서 계속 교신을 합니다. 계속 교신을 하는데 주변에는 계속 나무만 우거져 있고 수풀만 우거져 있고 가시덤불 조금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통상 앞에서 이동을 할 때는 따라오라고 나뭇가지라든가 아니면 수풀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제일 뒤에서 오는 인원들은 그걸 다시 원상태로 맞추고 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그때 달빛이 한 50% 정도밖에 안 비치는 상황이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고 나무가 없으면 산속이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한 2시간 정도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인원들이 점점 지쳐가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느리게 나무 밟는 소리라든가 지푸라기 밟는 소리가 없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앞에 길잡이 하는 인원은 길리슈트라고 하는 엎드리면 수풀처럼 보이는 그런 전투 옷을 입고 이동을 하거든요. 걔는 몸에 걸리는 게 더 많아요. 조금만 지나가도 나뭇가지에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니까 더 심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 더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는 인원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속으로는 얘 너무 조심성 없이 움직인다. 근데 소리는 안 들리니까 너무 조심성 없이 움직인다. 조심히 이동해라. 안 들키게 조심히 이동해라. 무전을 날리고 그렇게 계속 5분 단위로
확인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제 마지막 거의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와갔을 때 산 정상이거든요, 거기가. 산 정상까지 가면 얘가 기다렸다가 우리가 오면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산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산 정상인 거예요. 이 인원이 안 기다리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혼자. 그래서 다시 직전 지점으로 이동해라 무전을 날렸죠. 근데 무전을 안 받아요. 이거 뭐지? 왜 안 되지? 왜냐면 아시겠지만 산속에 나무가 많고 하면 전파가 방해가 돼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산 정상은 나무도 잘 없고 주변이랑 되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압선이나 이런 거 아니면 안 터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전이 안 돼요. 무전을 안 받아요. 그래서 다른 3명을 남겨두고 저희 3명이 먼저 찾으러 한번 내려가 봅니다. 왜냐하면 가면서 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말 산 정상에서 한 20m 정도 산으로 했을 때 한 8분 능선까지 왔을 때 그게 딱 끊어져요. 그리고 교신을 했는데도 또 교신이 안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얘 교신 끊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훈련의 목적상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교신이 없으면 약속돼 있는 지점으로 동시에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교신도 없고 근데 분명히 얘는 지나가는 흔적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것도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을 이동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흔적은 있는데 저희가 걔가 안 보이니까 돌비가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산에서 소리칠 수는 없고 그런데 때마침 보니까 이제 거의 한 밤 12시에서 1시 되는 시간인데 반대편 산에서 이제 대항군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적의 역할을 하는 인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자관들도 조금씩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다. 부대에다가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저희도 안 들키기 위해서 위장을 하면서 조금씩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죠. 조금씩 뒤로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수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길리슈트를 입으면 그냥 풀숲을 지나갈 때 슥삭 슥삭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무든 풀이든 관계없이 저벅 밟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되게 멀리서 들리길래 큰일 났다. 왜냐하면 대항군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으니까 산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대항군에서도 앞쪽에 먼저 보내는 그런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 부대가 와서 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급조로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갈 생각으로 주변을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6.25 때 전투의 흔적들 그런 것 때문에 무계호라고 혹시 아시는가요? 참호라고 해서 지붕이 없는 땅만 임시로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 2명, 3명 정도 엎드려서 앞쪽을 보거나 아니면 전투를 치를 수 있게끔 파놓은 걸 무계호라고 하는데 그게 한 3-4개가 보이는 거예요. 3-4개가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무덤 바로 옆이라 가지고 저희도 약간 좀 금기 같은 게 훈련할 때 되도록이면 무덤이나 이런 쪽은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쪽에 저희가 들어가서 엎드린 상태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하고 이렇게 덮었죠. 덮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던 그 저벅저벅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템포가 늦어져요. 템포가 늦어지고 그게 하나였던 소리가 2개로 나눠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여기까지 올 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 분명히 돌비가 오는 거였으면 그냥 1개 소리만 들렸을 건데 돌비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2개의 소리가 계속 그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엎드려 있자. 무전으로 무선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교신을 제가 넣을 때까지 무조건 다 조용하고 수풀로 덮고 위장을 해서 엎드려 있자라고 하고 엎드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저희 주변에서 맴돌다가 실제로 저희 주변이 한 반경 30m 정도 되는데 왔다가 지나갔다가 반대편에 있는 인원들 또 밟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킁킁거릴 때 냄새 맡을 때 습습 이런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꼭 산짐승이
냄새 맡는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산짐승이면 오히려 더 다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라고 해서 있다가 뒤로 빠지고 난 다음에 밟혔는 인원한테 무전으로 물어봤어요. 뭐였냐? 밟았는데 뭐였냐? 되게 애매하대요. 사람이 밟으면 사람이 밟는 그 밟고 지나가는 압박감이 있을 건데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압박감은 아닌데 그렇다고 산짐승도 아니래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인원들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일단 돌비가 연락이 끊어진 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대항군이면 아이씨 들켰다 이렇게 하고 부대 들어가서 욕 얻어먹고 마는데 그것도 아니고 통제관도 아니고 정말 느낌이 쎄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밤안개라고 아시죠? 밤에 안개가 산속을 이제 더 뒤덮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이제 앞이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약속된 지점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얘가 듣건 말건 일단 마지막 무전으로 저희가 암호명으로 했던 그 지점으로 이동해라라고 그냥 무전을 보내요. 보내고 뒤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전에서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저희는 이제 군대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로 무전을 안 하잖아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은어라던가 서로 약속했던 말로 해서 교신을 하는데 되게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다급하게 산으로 이렇게 딱 3번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듣자마자 서로 그냥 눈빛만 딱 교환하고 바로 그냥 포복 상태로 산 위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소리가 났었으니까 혹시나 얘가 뭔가 이상이 있었으면 위로 올라오라는 신호니까 그렇게 정상으로 이동을 했죠. 정상을 이동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밤안개가 깔리면서 산 쪽은 안 깔리고 산 밑에만 깔린 상황이에요. 주변을 조금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됐죠. 근데 앞쪽에 있던 대항군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이 매복을 들어갔구나. 진지를 다 파고 이제 매복을 들어갔구나.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근데 똘비는 보여야 되는데 똘비는 어디 갔지? 무전을 날리고 그때도 교신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본대로 보낼 수 있는 다른 큰 무전기 가지고 본대로도 보냈어요. 얘가 지금 똘비가 교신이 안 된다. 근데 약속했던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최종 교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또 교신이 안 된다. 지금 산 정상인데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훈련 여기서 중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최초 약속했던 지점으로 빠지겠다. 보고를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큰 무전기로 그게 개인용 무전기뿐만 아니라 큰 무전기에서도 들렸거든요. 큰 무전기로 산으로 가라고 얘기했는 거 누구냐? 평문통화 있는 거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평문통화 한 적 없다. 훈련하고 있는 저희가 본대로 무전을 넣기 전까지는 본대에선 저희한테는 무전을 안 넣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큰 무전기에서도 산으로라고 이야기를 뜨니까 저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포복을 해서 기동을 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만약에 돌비가 다쳤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구조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았다. 그건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일단은 지점으로 이동하겠다. 그러고 뒤로 돌아서 내려가는데 산 꼭대기에서 능선 따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왔던 길 따라서 다시 덤불을 헤치고 내려가는데 저기 앞에 길리슈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늘 보다 보니까 수프라고 어우러져 있어도 보이거든요. 길리슈트 딱 보이길래 똘비 찾았다. 다행이다. 그리고 걔한테 이제 무전으로 교신을 보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따라가야 되냐, 뭐 때문에 거기 있냐라고. 앞에 있어야 되는 애가 뒤에서 나오니까 보냈는데 무전 교신을 안 받아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거리면 무전도 터져야 되는데 무전을 안 받아요. 그러고는 군대에서는 완수신호라고 하죠. 수신호. 손으로 이렇게 신호 보내는 걸 해서 저희 보고 오라는데 저희가 다 거기서 약간 멈칫했는 게 제가 오라는 신호가 군대에서 약속했던 신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구 애들 부를 때 조금 건방지게 부를 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손만 까딱까딱해서. 그렇게 몇 번 하더니만 다시 돌고는 혼자서 스스스 가요. 그때는
저희끼리 이야기했죠. 좀 쌍욕을 하긴 했는데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야 제가 막내인데 왜 저러냐, 훈련에 개념이 없는 거냐, 아니면 머리가 살짝 갔나, 일단 내려가서 뭔지 한번 물어보자, 일단은 만나서 물어보자. 무전도 안 받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까 먼저 내려갔던 그것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밑에까지 내려가서 얘기해보자 그러고 3명 2개 조가 이야기를 하고 걔를 따라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와. 분명히 저희가 왔던 길이에요. 저희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부터 독가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올라올 때 분명히 숲속이었고 나무하고 가시덤불, 넝쿨 이런 거밖에 안 보였는데 대나무 숲 사이로 독가촌이 보이는 거예요. 독가촌이라고 해서 산속에 혼자서 이렇게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독가촌인데 사람이 안 쓴 지 되게 오래된 독가촌이에요. 폐허가 된 독가촌. 우리 아까 전에 오면서 이거 못 봤는데? 너 봤었냐? 봤었냐? 다른 조 애들한테도 봤었냐라고 물으고 다 못 봤대요. 근데 앞에 애가 내려가니까 일단은 따라가자.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폐허가 된 건물들이 하나 둘 보이고, 그리고 저기 앞쪽에 갈색 적벽돌로 만들어진 조금 높은 구조의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담장은 적벽돌하고 이런 철제 펜스하고 연결해서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되게 빨리 내려왔거든요.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게 되게 빨리 내려왔는데 분명히 얘가 발목을 다쳤는데도 저희가 마음 먹고 따라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속도까지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 얘기했죠. 저는 분명 뭔가 있다. 쟤 지금 다리가 아픈데도 저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면 분명 뭔가 있다. 일단은 전술행동 여기서 멈추고 일단은 따라가자. 쟤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다. 그때까지도 돌비는 개인 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와. 따라서 막 가는데 얘가 적벽돌로 된 건물 벽까지 갔어요. 벽에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서 만나면 되겠다. 그러고 막 가는데 얘가 웅크리고 있는데 그 담장 높이가 철제 펜스 높이가 한 1.2m 정도 됐었거든요. 실제 높이는 한 1m인데 저희가 움직이는 쪽은 좀 더 지대가 낮아가지고 더 높게 느껴졌고 실제로 그걸 넘었을 때에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다들 이제 뭐 20대 초중반에 운동 열심히 하고 나름 또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애들인데 저희가 생각해도 저건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될 속도로 한 번에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와. 순간 저희는 다 그걸 보면서 쟤가 저렇게 운동을 잘했었나? 쟤 아픈 거 맞나? 저놈 진짜 뭐가 있나? 이 생각에 그냥 슈트 입고 있던 것도 다 싸가지고 그냥 울러매고 한 번에 다 뛰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예. 걔를 잡으려고. 혼자서 저렇게 막 다리가 아픈데도 미친 듯이 내려가면 애가 가다가 분명 더 다치거든요. 그래서 걔를 일단 잡는 게 우선이니까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 뛰자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뛰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소리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다 뛰기 시작했어요. 뛰었는데 저희도 그 벽에 딱 가서 넘으려고 했는데 협동심 훈련 같은 거 할 때 2명이 밑에서 받쳐주고 1명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걔는 그냥 훌쩍 넘은 거예요. 근데 와. 그걸 넘으려고 하는데 얘가 또 그 폐건물 앞에서 그 입구 쪽에 사람이 관리 안 했는 화단이 있어요. 잡초가 되게 무성한 화단. 거기에 또 이제 바닥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얘가. 저 새끼는 지금 이제 전술행동 포기하고 쟤 만나려고 우리는 다 포기하고 뛰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뛰던 놈이 갑자기 또 엎드려서 전술행동을 하니까 또 앞에 뭐가 있나 이 생각 때문에 저희는 또 약간 행동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예. 와, 이상하다. 뭐지? 그러고 일단은 다 뛰어넘고 뛰어넘는 걸 보고 걔랑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딱 눈 마주쳤는데 느낌이 정말 쎄한 거예요. 밤에 달빛이 살짝 있는 상태에서 사람 얼굴도 다 위장을 했고 하니까 눈만 보면 눈만 반짝하잖아요. 근데 그 눈만 반짝을 하는데 그냥 딱 느낌이 사람 눈빛이 아닌 것 같은 반짝이에요. 와, 예. 그렇다고 동물의 눈이라고 보기에는 미간 사이가 너무 넓고 불과 그 거리가 한 10m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던 애가 반짝하고는 다시 그냥 일어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얘 100% 뭔가 있다. 야, 그냥 다 포기하고 가자. 뛰어가지고 건물 안으로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얘는 이미 발자국 소리만 들었을 때 2층으로 올라갔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느꼈는 게 되게 관리 안 했는 건물에 먼지가 자욱히 쌓여 있고 문짝도 막 떨어져 있고 습관적으로 들어가자마자 건물 내부랑 구조랑 방의 개수를 스캔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텔이라고 그 상황에서 모텔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저희가 늘 시가지 대테러 훈련을 할 때 하는 그런 격실이 많은 건물 같은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치기에는 문이 되게 많다. 그리고 복도가 너무 길게 연결돼 있고 장식들도 어둡게 장식돼 있고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우와.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분명 얘가 지나갔으면 먼지가 쓸려 있거나 올라갔던 발자국이 있거나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게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 거예요. 일단 나머지 5명까지 다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발자국 소리는 계속 2층에서 들려요. 네. 둥둥둥둥둥둥. 콘크리트인데 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포기했죠. 야 돌비야 너 뭐해?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발자국이 딱 멈춰요. 아 얘가 올라가서 멈췄나 보다. 올라가자 그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희 위에서 분명 들렸는데 그 짧은 1초의 순간도 안 되는데 바깥쪽에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 야외 쪽에. 예. 그리고 그 철제 계단 바깥쪽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 저 바깥에 그 아까 내려왔던 사람이든 동물이든 뭔가 있다. 그리고 얘가 글로 이동을 했다. 건물이고 폐허가 된 건물이니까 소리가 울려가지고 우리 위라고 우리가 느꼈겠지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다가 잠깐 위에서 들렸다가 저기서 들렸는데 조를 나누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6명이 같이 또 바깥으로 이동을 해요. 바깥으로 이동해서 보니까 애가 이제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막 저희도 따라서 철제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서 한번 꺾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팀 이름을 그냥 1팀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때는 다르게 명칭이 있었는데 정말 크게 그 산이 울릴 정도로 1팀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는데 일단은 앞에 있는 애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뭐 통제관이나 대항군이 우리 발견했다라고 속이 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뛰어서 이렇게 뚜둑뚜둑뚜둑 올라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플래시를 딱 비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딱 멈췄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선두에 있었거든요. 정말 3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철제 계단이 끊어져가지고 그 바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불빛 딱 보고 옥상을 딱 봤는데 뭐 없는 거예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얘는 뛰어서 넘어갔나? 어떻게 됐지? 야, 얘 어디 갔어?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소리 쳤는 쪽에 사람이 2명 서 있는데 한 명은 그 길리슈트 입었는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 한 명은 좀 좋은 랜턴 가지고 저희를 비추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사람 형체인 건 알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 소리가 올라가다가 절로 뛰어갔는가 보다. 아, 뭐지? 아, 오늘 왜 이러지? 그러고 막 뛰어서 내려와가지고 글로 갔죠. 그 2명 있는 대로. 2명 있는 대로 갔는데 가는 와중에도 그 랜턴을 들었던 사람이 저희한테 그래요. 야, 이 새끼들아 미쳤냐고 오만 쌍욕을 하면서 저희 보고 왜 정신 안 차리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거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돌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이 왔던 사람이 돌비를 데리고 왔는 수송을 해서 왔는 수송반장이에요. 수송반장이 운전을 해서 걔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너 수송반장 너 여기 왜 있냐? 돌비 그리고 너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니네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알려줘가지고 여기 와서 돌비 내려놓고 돌비 보고 찾아서 가라 그러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무장 숨겨놓은 건 다 확인을 했다. 밥 먹었던 쓰레기들도 숨겨놨는 거 다 확인했다. 근데 니네가 약속했던 지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없었다. 그래서 2명이 산으로 올라와서 막 이렇게 찾으려고 산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니네가 무전으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냐. 우와. 걔네도 산으로 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니네들도 안 보이고 흔적도 없고 해서 나는 다시 돌비 데리고 내려왔다. 얘가 발목은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뛰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라. 이제 6명이 다 벙찐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출발할 때 6명이었는데
중간 지점에서 저녁 먹고 출발하기 직전에 무전까지 해서 7명인 거 확인하고 갔는데 그게 7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비한테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너 왜 아까 전에 산에서 막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산에 올라갔는 건 수송반장이랑 같이 저희 찾으러 올라갔다가 길 따라서 내려왔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는 뭐 담을 넘거나 건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었다. 네. 우리가 밑에서 보고 있었는데 계속 랜턴 비추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신호를 줬는데 왜 팀장님부터 해서 6명이 다 같이 담 뛰어넘더니만 다 같이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서 왜 갑자기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냐. 그리고 그 옥상으로 올라갈 때 팀장님 앞에서 팀장님 손 붙잡고 올라갔던 거는 뭐냐. 아니 내 앞에서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간 게 뭐냐니. 내가 제일 선두에 섰는데 내 손을 붙잡고 올라간 게 없는데 미쳤다. 이게 뭐야? 미쳤다 이거. 와. 그러고 손목을 딱 봤어요. 예. 전투복에 아주 선명하진 않은데 흙으로 사람이 이렇게 꽉 잡았을 때 손자국 같은 게 있죠. 그게 전투복에 딱 묻어 있는 거예요. 진흙같이. 저희가 아무리 뭐 기고 이렇게 했어도 그렇게 자국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야 이거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그러니까 최초 강화 지점으로 이동해서,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본대가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수송반장이 어쨌든 차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그 차 타고 이동해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근데 일단은 부대에다가 무전 쳐가지고 확인하자 라고 하면서 본 부대에다가 무전을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훈련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전에다가 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수송반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꺼내가지고 부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네. 부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 여차저차 이렇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분명 1km 이동했다라고 확인했는데 이동했는 지점이 불과 200m밖에 안 된다. 우리는 안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인원을 만났는데 지금 얘는 우리한테 합류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거 뭔가 좀 깨림칙하다. 복귀하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고됐던 적의 활동들, 그러니까 대항군의 활동들,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보고했는 걸로 해줄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해서 할 거냐 라고 했는데 부대장님이 니들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대항군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대항군은 뭐고 통제관은 뭐고 뭘 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전부 다 일단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일단은 복귀를 하래요. 복귀 와서 해명을 하래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국군 4명이랑 미군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은 장비들이 워낙 좋았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바디캠을 차고 있었어요. 바디캠을 차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그 차량을 타고 복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아까 전에 분명 대항군 움직이는 거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미군 애들도 봤대요. 저희 애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무전으로 산으로 라고 가라고 하는 얘기 들었냐 못 들었냐. 들었대요. 미군들한테 들었냐라고 하니까 미군 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말을 어눌하지만 조금 할 줄 아는 애가 있었어요. 저랑 미국에 같이 근무했던 애라 가지고 걔가 산이라는 마운틴이라는 얘기는 들었대요. 그래서 가길래 그냥 같이 그렇게 움직인 거래요. 그러고 내려와서 부대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부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1년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니까 니들 귀신에 씌었냐 뭐냐 기압이 빠져서 그런 거냐부터 시작해서 되게 쓴소리는 안 하셨지만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군 애들은 영상 장비, 바디캠 장비를 다 제출을 해가지고 그 영상 보는 애들한테 줬는데 되게 놀라운 게 저희가 밥을 먹고 모여있고 같이 무전을 날리는 것까지는 영상이 녹화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용량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메모리 카드에. 근데 그때부터 저희가 합류할 때까지의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분석하는 애들이 이거 분명히 뭔가 녹화가 됐다. 왜냐하면 녹화가 안 됐으면 파일명이 없어야 되는데 파일명은 존재를 하는데 그 파일에 나오는 화면이 그냥 검정 화면이다. 근데 소리도 안 들린다. 분명 녹화는 됐는데 이게 아무것도 녹화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걔네들이 보니까 어도비 CC로 파일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0.16초 단위의 프레임까지 쪼개서 봤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합류하는 장면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플래시로 저희 막 비추고 있고 저희가 막 서로 뭐 너 어디 갔었냐 막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정말 들었는 애들 아무도 없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무전을 그렇게 관측을 저기 있다 어디에 있다 몇 명 정도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거 받았는 애들 하나도 없고 그거 받았을 때 그거 교신했는 애한테 물었어요. 뭐 교신했는 거 받았냐 제대로 받았냐. 왜냐하면 저희가 1번 지점에 적 한 명 발견하면 반대 부대 본부에서도 1번 지점에 적 한 명 발견 확인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소리를 작게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인 이 소리만 들었대요. 그러고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부대에서는 받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군 애들도 저희 애가 보냈는 걸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저희는 멈췄죠. 이제까지 그 땀 흘리고 새벽까지 고생했던 거 다 멈추고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점으로 가보자 라고 다음날 아침에 부대에 계시는 군종장교라고 하는데 네. 뭐 목사님 그다음에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 그리고 뭐 법사님이 한 분 계셨고 미군 측에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또 영적인 그거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야기가 빠지면 저희 집이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고 제 처남도 목사님을 지금 하고 계실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타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가끔씩 조금씩 이렇게 영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 보이는 건 아닌데 쓸데없이 한 번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가면서 군생활 하면서 아셨던 분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전화를 드리니까 혼자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지 말고 다른 한 명을 더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 포항 흥해 쪽에 되게 신점으로 유명하신 무당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랑 이렇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분이 저희 같이 갔던 애들 딱 다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가는 애들 다 봤어요. 봤는데 니들 가면 안 되는 거에 갔지 이러시는 거예요. 오, 말도 안 했는데? 예. 아니요, 저희 뭐 다른 거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이렇게 훈련에 나와 있던 이런 지역, 왜냐면 그분은 그 지역 토박이니까 칠포하고 흥해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 지역 토박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위성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갔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산세도 일단은 안 좋은데 니들 분명 가면 안 되는 곳에 갔어. 니들 갔는 대로 가보자. 그러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저희가 타고 왔던 차량이 지나갔으니까 나무들이 좀 부서져 있었겠죠. 네.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제 저희가 저녁을 먹었던 회차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 지점을 딱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야 잠깐 세워봐 그러는 거예요. 오, 예. 차량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무당분께서 저하고 법사님하고만 같이 가재요. 꼬마들은 여기 있고 너하고 저 스님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법사님도 같이 가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진짜 모텔이었어요. 보니까 오, 진짜 예전에 폐모텔. 숙박업을 했던 모텔이고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그런 적벽돌로 만들어진 모텔 있죠.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고 딱 가자마자 아이고 쟤한테 당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요. 그러니까 너 말고 저기 집 앞에 있는 거 안 보여? 그러길래 무슨 집이요? 그러니까 집이 안 보였거든요. 집이 안 보였는데 그 모텔밖에 안 보였어요. 저기 담 너머 대나무 숲 사이에 있는 집 안 보여? 그래갖고 보여요.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또 성큼성큼 가니까 그 다 부서졌던 독가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건 얘기를 못 해주고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얘한테 너희들이 걸린 거야. 근데 얘한테 걸리기 전에 너희가 뭔가를 잘못했어. 뭔가 잘못했는 게 있어. 그러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니까 그 무덤 있던 자리에 홀을 파놨다고 했는데 그게 무덤 자리였어요.
무덤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그 무덤 하나만 빼고 다 이장을 해갖는 무덤 자리였고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다. 안 좋긴 한데 특별한 건 없다. 내려가자. 산세가 너무 안 좋다. 내려가자. 그러고 쭉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전투식량 먹었던 쓰레기하고 무장을 숨겼는 데를 봤는데 그때는 산 비탈이라서 저희가 몰랐거든요. 산 비탈이라서 몰랐는데 무덤 한쪽 귀퉁이를 판 거예요. 정말 그 되게 오래된 무덤이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그늘지고 빗물 많이 쓸려가고 하는 데 가면 거의 평지처럼 보이는 그런 무덤 있잖아요. 관리 안 된 무덤. 그 옆을 그냥 저희가 파서 거기에다가 무장하고 집어넣었던 거였어요. 보시더니만 여기였네. 너네들이 얘 자는데 깨웠네. 잘못했네. 근데 얘 그전에도 누가 건드린 애들이 많네 여기에. 그러고 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불장난 있는 것도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얘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너희들 데리고 놀았네. 그러면서 너는 보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요 저 뭐 보이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무것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네가 여기서 보이면 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너 정말 감사해라. 너 예수쟁이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하고 너희 조상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이번에 산 거니까 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계속 홀려 있었으면 너 분명 여기서 객사할 운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위령제를 지내야 되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와 그러니까 다시 그냥 무덤 잘 덮어놓고 이쪽으로 오지 마라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못 오게 앞에 금줄 쳐놔라 라고 해서 그냥 저희 그 접근 금지 테이프 붙여놓는 거 있죠. 네. 그거 테이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무당분이 직접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부적 이게 태우시면서 뭐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내가 부대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여기는 뭐 훈련할 때도 애들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좀 훈련할 때 이상한 게 저 앞쪽에서도 사람 형체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였었다고 많이 네. 얘기하니까 그 무당분도 꼬맹이 때 6.25를 겪으셨대요. 근데 그 지역이 학도병들이랑 이렇게 북한군들이랑 엄청 많이 전사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치열했구나 거기가.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보면서 왜 이거는 못 봤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다른 애들은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혹시나 보게 되면 그냥 거기서 기도나 한번 더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무당분 떠나시고 저희들은 이제 다 벙쪄 있고 그 미군 3명은 미군들한테 그 썰을 푼다고 난리가 났었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역대급이고 정말 소름이 이 이야기 한 번 듣는데 한 5번은 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제가 제 팔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 중에서 지금 정말 저처럼 소름을 많이 끼치시는 분들은 아마도 오후 10시 3분님의 사연을 들었던 분들일 거예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시청자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날. 그죠? 오후 10시 3분이라는 닉네임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이 페모텔과 산으로라는 내용이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맞아요. 카리니스리님이 이야기 다 끝난 뒤에 저기 어디 지역이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어요. 시들모에서는 그 지역이 어딘지는. 포항이라고만 네, 얘기를 맞아요. 했었지. 근데 칠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냐 시들모가 이렇게 좁나 했는데 카리니스리님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더 소름 끼치셨을까. 저는 정말 겁이 많거든요. 네. 겁이 많은데 이게 무섭다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서 뭐를 하지를 못하게끔 그냥 책상에 딱 앉은 상태로 딱 굳어 있었어요. 진짜 속으로 야 이거 칠폰데 야 이거 거긴데 우리가 그때 분명 못 들어가게 해놨었는데 왜냐면 그게 되게 오래 지났었으니까 벌써 한 12~13년 전 이야기였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또 들어갔나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예. 니들 그때 겪었을 때 그거 기억나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들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자기 그 일 겪고 난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폐건물 근처에도 안 간대요. 폐건물 쪽에는.
와, 이거는 카레니 네. 스리님도 마찬가지지만 오후 10시 3분님이 역으로 들어도 정말 서럽게 치겠네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와, 이렇게 좁구나, 시들무가. 그리고 서로 제가- 이야기들이 인증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차 타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차 타는 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돼서 그 포항 지역을 떠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니네 혹시 그 지역 가봤냐? 그러니까 한 놈이 가봤대요. 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더래요. 예. 걔도 좀 겁이 많은데 기운을 좀 느끼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 형 오늘 와인딩 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아, 그래. 우리 오늘은 접고 그냥 이야기는 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이었는데 걔가 그 근처로 이렇게 갔다가 너무 느낌이 세가지고 그날 걔는 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근처에 기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차 돌려가지고 다시 왔대요. 야, 이거는 이야기가 미쳤다, 진짜. 근데 진짜 카리니 스리님께서 그냥 머릿속으로 영상이 보이듯이 설명을 잘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카리니 스리니 오늘 해주신 이야기 정말 또 진정성까지 또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당시 생각하니까 흥분도 되시면서 그때 생각이 날 거 네,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소름 돋으면서 계속 이야기했네요. 맞아요. 이거는 저희도 정말 소름 많이 돋았던 이야기였고요. 오늘 정말 늦은 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잘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질어질합니다. 오후 10시 3분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정말 소름 끼쳤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댓글로 남기셨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카리니 스리님이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등골이 서늘할 만큼의 무서움을 느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분은 훨씬 더 심하게 그 곳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괜히 또 이야기에 나왔다고 호기심에 찾아가 보지 마세요. 찾아가서 어떤 일이 생기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